대형주들이 조금씩 힘을 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1포인트 미만의 낙폭만 보여주고 있어서 상승 전환 임박된 모습인데요. 그러면 눈에 띄는 종목군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 해볼 텐데요. 양쪽 지수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장 초반에 저점을 다지고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원달러 환율 오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0원대까지 현재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까지 원달러 환율은 벌써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밴드 상단이 1250원 라인대입니다. 그동안에 지수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크게 좀 반응이 없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또 밴드 상단까지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일부에서요, 이거무 전문가의 광기광풍에서도 환율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야기를 해봤던 만큼 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신병재 부지점장 전화 연결되는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다시 또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또 수급도 보실까요? 오늘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이어지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 매수로 포지션이 좀 잡혀 있다는 점, 이 부분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수급적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요, 신병재 부지점장과 해운 섹터하고요, 오늘 잘 가는 자동차주들 이유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연결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자동차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기아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4%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대비로도 완성차 쪽이 좋은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말씀하세요. 예. 지금 자동차 쪽 한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수 판매가 역대 최고치 달성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아, 현대차,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친환경차들이 판매를 조금 많이 증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동차 자체의 지금 주가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계속 17만 원과 18만 원 사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내수 판매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주가를 완전히 반전시키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좀 더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을 좀 기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총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38조로 40조 미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급적인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변화를 꾀하게 되려면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까지도 힘을 많이 못 쓰는 이런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4% 가까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단순한 일단은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제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라기보다는 바닥을 계속적으로 다져가는 저점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아의 경우 이제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조금 반전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충분히 좋은 거 알고 있지만은 수급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만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할 거다.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네요. 다음으로는 이 물류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해운하고요, 육상운송 이쪽 나란히 양호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윗꼬리가 좀 달리거나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HMM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해운 쪽보다는 육상운송 쪽에 한솔 로지스틱스나 KCTC 쪽 강하던데 지금은 이쪽은 약간은 숨고르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가 좀 궁금한 게요. 이 세계의 1위 물동량을 기록하는 상해 쪽 항구가 봉쇄가 된 상황인데 이러면은 해상운임이 좀 오를 것 같은데 해상운임 좀 찾아보니까 꾸준히 지금 한 7주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내림세를 걷고 있다고 하죠. 이 해상운임과 현재 상황 간의 괴리 그리고 또 주가는 밀려 내려가다가 오늘은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뭔가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해운주들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쪽에 대한 이런 장기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 운임 자체는 오히려 약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반등은 저가 반발 매수세 또는 그냥 조정 시에 매수 유세가 조금 유입이 되는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글로벌 이런 해운 컨테이너 운임 지수만 보더라도 12주째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호흡이 조금은 좀 더 많이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자체가 탄력을 받고 좀 가격을 지켜주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주가도 이제 반등이라든지 또는 횡보라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차트상에서 보더라도 깨진 이런 모양입니다. HMN 같은 경우도 61선 깨고 내려간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하향 추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봉상의 전 저점까지도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쌍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런 뭐 상하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 이런 것 외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갑작스럽게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단기간에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수하게 발표되는 것들도 있지만은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 들고 계시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놓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좀 전에 운임 한 7주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기네요. 12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상운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해상 운임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오히려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 운임에 대해서는 보통의 물류에 대한 이런 이제 논란을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좀 약간 일시적으로 올랐었던 이런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해운 운임을 팍 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물류 차질이나 뭐 선박 수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는 사실상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추세 자체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해운주 지금 반등 나오지만 오히려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반등 나왔을 때 팔아야 되지 신규 접근은 아니다. 그리고 해상 운임 같은 경우도 당분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또 안정적으로 상승궤도 이어나가고 있는 은행 섹터 보겠습니다. 은행주는 뭐 기업은행이나 추천해 주신 KB금융 이쪽 신한지주도 예전에 추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모두 다 목표가 금방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하면 되는 건가요? 네, 금융주들, 지금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네, 금융주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도 느끼겠지만, 실제로 가계대출을 쓰신다든지, 기업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금리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변동금리로 만약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과 6월에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이런 섹터입니다. 예대 마진 어쨌든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통의 예금 금리는 바로 따라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갭으로 인해서 2분기나 1분기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은행과 JB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지주처럼 뭐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뭐 지방은행들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가 상승도 나오긴 하지만은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보유를 했을 때 주가 상승과 배당을 잡는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상은 한 번쯤은 편입해야 되는 이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신한지주 이런 형태의 대형주도 좋고요.
그리고 중소형의 이런 지방은행들까지도 저는 해당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어쨌든 올해까지 내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포트에 꼭 한 종목은 담아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2분기 저점이 통과하길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2분기는 줄곧 박스권 시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1분기에 형성했던 전 저점을 깨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악재 선반영이 좀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숫자는 나오고 있다는 것에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고 1분기처럼의 급락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다시금 해석을 한다면은 2분기 내는 저점을 좀 통과하는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은 이미 거의 다 소진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손실 보고 있는 폭이 뭐 20%든 30%든 많이 내려가 있지만은 또 다른 우량주 종목들이 그 폭의 하락만큼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 우량주로 갈아타서 회복을 좀 더 빠르게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용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한번 베팅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느 종목에 용기를 내면 결과가 좋을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3월에 주신 종목군들이 수익률이 요즘 좋더라고요. 거의 목표가 도달까지 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뭐 PI 첨단 소재나 바이오 플러스나 좋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은 탄탄한 우량주 종목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 통신주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3조 정도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3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7% 정도 상회한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G 시장이 점유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6% 정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저는 통신회사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또는 컨텐츠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에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조용히 올라온 종목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 여지 있다라고 판단되고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가격 전략 지금 6만 원 이제 돌파했는데요. 바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장대 양봉이 충분한 돌파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워낙 무겁고 두꺼운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7천 원까지만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도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짧게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나는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통신주 많이 선호하시죠. SK텔레콤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 6만 원 선 부근에서 사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는 6만 7천 원, 손절 라인 5만 6천 원 설정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